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보기 중 집합인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명확한 것들이 모임이 되겠죠. 멋지다, 덥다 이런 부분들은 감정적인 표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명확한 그런 기준이 모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 10 이하다 기준이 명확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이 되겠고요. 0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돼서 어이구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공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살짝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만 어쨌든 대상이 명확한 것들이 집합이 있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디귿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두 집합이 근데 뭐 같다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B 집합은 X가 이제 대표원소인데 그 대표원소라는 것은 이런 방정식이 근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근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A 집합에 A3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1입니다. 두 근의 곱 해주면 B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B 값은 마이너스 6 해서 결과 나오겠죠. 이때 이제 B 마이너스 1을 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집합 표현하는 방법,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되어 있는데, 조건제시법 이걸 풀었을 때의 해가 근이다라는 사실들, 이런 거 기억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2차 방정식이랑 연결시켜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물어봤습니다. 참 거짓이 명확한 것들이어야 되겠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평행사변이 더 큰 재판이니까 이걸 뭐 참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모든 소수는 홀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코 2는 홀수가 아닌 거니까 이건 이제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를 골라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2번이 좀 답이 되겠고요. 다음 값 자체는 이제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니까 참것이 불명확한 거니까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겠습니다. 역시 야구 선수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명확한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명제가 안 되겠습니다. 20 이하의 소수는 8개다 그러는데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참이 돼가는 그런 명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거짓 명제 골라달라.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다음 중 1대1 대응인 그래프는 어떻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1대1 대응.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겠죠? 이곳은 뭐 여러 개의 원소가 좀 대응되겠고, 아이고, 이런 건 뭐 상수함수가 됐고, 이런 것도 역시 또 하나의 값에 이제 두 개의 원소가 이제 대응되는 그런 부분들, 아이쿠, 이런 부분은 뭐 세 개가 되겠고, 정답은 뭐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값이 이제 여러 개, 세 개의 원소가 뭐 다 같은 원소로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녀석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일부 부분들은 하나가 되겠지만, 3번은 두 개가 되겠고, 뭐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꼬박꼬박 대응되는 그런 형태로 좀 처리되는 부분들이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즉 1대1 대응의 뭐 정의 자체를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 집합, B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이런 부분들이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그런 기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B 집합은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차를 구해야 되는데 X 집합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차를 구해야 되겠죠. 0, 1, 2, 0, 1, 2 해서 좀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가지고 x-y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써지는 걸 뭐 x라고 생각하지만 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가로 부분 할까요? 이쪽을 x 이쪽으로 y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0-0, 0-1, 0-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x-y 됐으니까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긴 2,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좀 나오죠. 같은 원소 계편으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개가 되겠죠. 5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x-y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가지고 빠짐없이 이렇게 계산하면 확실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이쿠 뭐 벤다이그램 전부 다 주어져 있군요. 이때 이제 제대로 역함수 이런 부분을 계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역함수에 3 이렇게 되게 되면 무엇을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A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무엇을 대입해주면 3이 나올까요? 이런 얘기죠. G라는 규칙이니까요. 뭐 3이 이렇게 나오려면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1이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1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F 역함수 2를 또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최종 답이 되는, 또 모르면 B 이렇게 돼서 무엇을 또 대입해주면 1이 나올까요? 해주면 되니까, 뭐 1이 나오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2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는 2입니다. 라고 해서 앞쪽 부분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F, 뭐, 인버스 1은 이꼴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2를 좀 구해야 되고요. G는 2가 되는 거니까 F 역함수 2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뭐 C라고 해주면 무엇을 또 대입해주면 또 2가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되겠죠? 2를 대입해주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C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풀이를 진행해서 뭐 답을 좀 구해가면 되니까 2하고 3하고 좀 더하게서 5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역함수 구해가는 거 자체 뭐 이렇게 이거 G2는 뭐 그대로 좀 처리가 됐고, 이런 부분들 무엇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올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C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싹 이제 바꿔가는 역함수를 좀 지금 뭐 이렇게 대응 관계니까 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림 가서 무엇을 대입해주면은 2가 나올까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이런 절차. 그러니까 역함수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어떤 반 21명 학생 중에서 에버랜드에 가본 학생, 그 다음에 롯데월드 가본 학생 명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이 최대 주던데요. 이런 문제가 되면요, 벤 다이그램을 좀 잘 그려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13명 안에 8명이 이렇게 완전히 포함된 이런 벤 다이그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3명하고 8명을 합쳐도 21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벤 다이그램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모두 가본 적이 없는 거니까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에 해집합을 좀 물어보는 거죠. 와, 그럼 이거는 21명 되겠으니까 여기 이제 0명 이렇게 돼서 이때가 이제 뭐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때가 뭐 최대값이 될 텐데 당연히 몇 명이 되겠습니까? 21에서 13을 빼는 거니까 8명이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최대값 되셨죠? 주어진 문제 형태들의 최대 최소 이렇게 질문 던지면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절대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거쳐서 0 뭐 이렇게 쭉 거쳐서 10까지 가는 뭐 원소가 이제 21개 정도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PQ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켜 갑니다. 일단 이제 뭐 이 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인수분해 해서 써가는 게 좋겠죠. x 마이너스 3, 3, 7,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 같죠. x 마이너스 7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뭐 3, 4, 5, 6, 7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되어 있겠고요. 추집합은 인수분해 x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어이쿠, 이건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조건 P의 여집합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죠. 진리집합을 따져보게 되면, 또는이면 이제 합집합이 되겠고 Q 이렇게 되는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집합을 하게 되면 21개에서 5개의 원소를 좀 빼면 되는 거니까 16개의 원소가 있겠고, 어이구, 이거 여집합 부분에 이런 원소가 다 있는 거니까 여집합은 뭐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원소의 개수는 P의 여집합이 좀 관여가 돼서 정답 16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뭐 지금 부등식도 나오고 방정식도 나왔는데 뭐 가볍게 좀 범위 표시만 좀 하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F 그 다음에 G의 역함수 그래프가 y는 x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좀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F 역함수는 놔두고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뭐 합성함수의 역함수에서 이걸 좀 계산해 놔야 되겠죠. 그럼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건 뭐 역함수 그래프가 되어 있으니까요. B를 좀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뭔지 좀 알아보려면 y는 x를 이용해야 되겠죠. D입니다 라고 해서 역함수의 D 이렇게 더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F의 역함수 그래프는 좀 힘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면 역함수의 D 이런 부분들은 M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올까요?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똑같이 이제 D가 나와야 되는데 F 부분들을 좀 대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를 좀 대입했을 때 이렇게 좀 D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는 C입니다라고 처리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F 역함수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대입해주면 C가 됩니까? 라고 할 때 C라는 숫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과연 대입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F라는 부분들이 함수가 요거에 해당하니까 B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B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뭐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그럼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조건 B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보수 참일 때 다음 중 참인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론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두 명제 중에 겹치는 명제가 PP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P를 연결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조건 중에 대우를 구하면 되겠죠. not Q이면 P다 되겠고 P이면 R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추론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Q하고 R 사이의 관계, Q하고 R 사이의 관계는 Q면 R이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디귿이 맞는 거겠고 기억은 좀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P하고 Q 사이의 관계는 원래 주어진 부에서 P면 어떻게 되는가요? P하고 Q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이거 거꾸로 구해 가더라도 이게 이런 경우는 좀 구할 수가 없겠죠? 리을은 P이면 R이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뭐 주어진 문제 대우를 구하면 바로 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추론할 때 이렇게 좀 연결이 돼가는 그런 명제, 동시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연결시켜 갈까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자연스럽게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가는 집합 A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가 1이 되게 되면 1 들어가면 64니까 1하고 64가 되겠고 64를 또 거꾸로 대입하면 또 1이 되는 거니까 둘이 또 이렇게 좀 짝을 이뤄가면서 원소기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2 해주면 이제 32 해주면 2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짝을 이루겠고 4하고 16하고 4하고 또 여기 짝을 이루겠습니다. 8은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만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소들은 이제 원소 개수를 카운팅할 때는 두 개입니다라고 답을 하겠지만 1이 관여가 되게 되면 64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거라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집합을 만들 때는 지금 4개의 덩어리입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 개수는 그러니까 2에 2, 4, 6, 7제곱이 아니라 2에 4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근데 공집합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빼서 전체적인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다면은 16에서 1을 뺐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입니다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강조되지만 원소 개수 카운팅할 때는 이렇게 2개입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같이 동시에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한 덩어리 이렇게 좀 생각해서 카운팅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X 집합은 이렇게 되고 원축형 알겠습니다. X 집합은 A의 부분 집합 됐으니까 1, 2, 3, 4, 5, 6, 7 줘야 되겠고요. B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4개를 좀 겹쳐야 되는데 일단은 A, B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3, 4, 5, 6, 7, 3, 4, 5, 6, 7 이렇게 5개 원소가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근데 X집합에 A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원소를 뭐 8, 9 이런 걸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안쪽에 있는 그런 원소들인데, 그러면서도 B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겹치는 원소들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돼야 되겠다. 4개가 돼야 되겠다. 3, 4, 5, 6, 7 이런 원소에서 4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하나의 원소를 좀 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5가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2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부분집합 개수를 까면 되죠. A에 이렇게 싹 포함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는 이제 20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X집합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 4, 5, 6, 7 교집합 부분에서 5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모양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부분집합 개수 처리해가는 살짝 그 관계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잔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부분 집합을 이제 x의 정의로 해가지고 y로 하는 공역. 근데 함수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죠. 아하, 나머지가 이제 0, 1, 2, 3, 4, 5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x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6으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1, 2, 3, 4, 5, 6 6은 이제 나머지가 0 되겠죠. 그 다음에 7, 8, 9, 10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나머지가 같은 원소끼리 이제 묶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응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1, 2, 3, 4, 5, 3, 4가 또 빠졌네요. 4, 5, 0 이렇게 처리됐을 때 1은 1 이렇게 좀 대응되는데요. 이게 1이 되기도 하고 7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둘 중에 원소가 하나야 되지 두 개가 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들에서는 이제 원소를 좀 하나씩 좀 골라서 정의역 x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8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5하고 6은 좀 이렇게 좀 6은 0, 5하고 6 이렇게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두 개의 원소 중에 하나씩 이렇게 됐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좀 몇 번 곱해야 돼요? 2를 좀 4번 곱해야 되겠죠? 원소 선택하는 가지수가 전부 2가지씩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에 4제곱해서 16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x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16가지다. 좀 교묘하게 대신 문제의 뜻 1대1 대응입니다라는 뜻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합 x는 0부터 1까지 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를 가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차 함수가 줘야 되는데 또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AB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요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갔을 때 대칭축이 A가 되거든요. 대칭축이 x는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정의역 부분들이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칭축 꼭지점 부분들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형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쪽인지 잘 모르니까 범위가 0, 1 이렇게 되는 부분들하고 대칭축이 a입니다라고 했을 때 0, 1 이렇게 돼서 a 값이 0보다 작을 때 하고 a 값이 1보다 클 때 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이제 0,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응해주면 0,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좌측 부분을 풀려면 0을 대입해주면 B가 나오는데 이게 0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1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A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0 대입을 먼저 할까요? 0 대입을 하게 되면 B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1 이렇게 처리되겠고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B 값이 1이 됐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소거되면 A 값이 0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둘 다 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형태가 되네요. 근데 좀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에서도 A가 또 1 이렇게 되니까 와 이게 좀 꼭지점 형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대칭식 결국 이제 범위 시작이냐 끝이냐 이런 부분들이 꼭지점이 돼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군요. 자 어찌됐든 대칭축이 이렇게 결정이 좀 안 되어 있는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두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수, gx수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hx도 있네요. 만족시킬 때 h8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fh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 되어 있는데 h 이렇게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함수에다 f 역함수 이런 함수 작용을 좀 하나씩 좀 더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항등함수가 되니까 이제 hx는 하고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f 역함수, g 역함수의 x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h8을 좀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요. f 역함수, g 역함수에 이제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g 역함수 8부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모르면 이렇게 a 이렇게 처리해서 무엇을 대입해주면 8이 나올까요?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함수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a 플러스 1은 이꼴 8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7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이제 f 역함수 7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요 f 역함수 7 이거 모르면 b라고 해서 무엇을 대입해주면은 7이 나올까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함수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x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전부 다 1보다 작은 숫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7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위쪽에 좀 대입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b-1, 2b-1 이런 결과가 7 이렇게 되겠고 b 값은 얼마다? 4다 라고 해서 결과는 4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번이 좀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자,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디어 자체, 저거 좀 이렇게 좀 메모를 좀 남겨드렸지만, 이렇게 H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부분을 소개해 가려면, 요거 이제 역함수 자체를 주어진 함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함수장을 한 번 더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 이게 이제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어가는 거니까요. 요 아이디어 정확하게 좀 메모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2y는 5 주어졌고요. 9x제곱 4분의 y제곱은 주어진 식으로 물어봤나요? 최소값을 좀 물어봤는데 뭐 앞에 부분들은 차수가 1차고 뒤에 있는 차수는 이제 2차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을 때 2차 형태로 돼 있을 때 최소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게 뭐다? 이런 거는 이제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이야. 이런 걸 좀 판단해가는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x제곱 이런 부분들은 3x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4분의는 2분의 y의 제곱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b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그거 나갔다 이제 x 플러스 2y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x가 되려면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 이런 모양들에서 여기 좀 제곱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여긴 2분의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4의 제곱되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곱하기 하고 또 이렇게 곱하기 해서 여기 있는 항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좀 재미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9분의 1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이 결과 5라고 했으니까 25입니다 라고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9분의 아이쿠 이게 좀 얼마가요? 그럼 1 더하기 16 곱하기 9를 해야 되는데요. 와, 알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25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16 곱하기 9를 좀 계산해야 되겠죠. 54에다가 9일은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4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145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145분의 9 곱하기 25 이렇게 처리해서 그거 나갔다. 9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약분이 좀 되겠죠. 약분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5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5, 20, 5, 9, 45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그럼 이제 29분의 4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또 약분이 좀 안 되겠죠? 해서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값을 좀 더 더하기 하라. 그럼 이제 이걸 또 더하기 해야 되는가요? 그럼 60에 74가 되는 건가요? 74가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문제 형태 파악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1차 부분 되어 있고, 그 문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제곱되어 있는 그런 모양 형태. 되셨죠? 이런 모양 돼 있을 때는 여기 보면 제곱 부분 돼 있으니까 이렇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좀 떠올려야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어떻게 이쪽이 이제 숫자가 좀 결정돼야 되는지 그래서 큰 틀의 이 모양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가는 거니까요. 일단은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이란 인식, 그다음에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n이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2가 무리수임을 좀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 제곱에서 2를 빼게 되면 이제 완전 제곱을 풀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을 그래서 뭐 무리수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부분들이니까 유리수가 되니까 유리수하고 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니까 이렇게 유리수의 종이 서로 자연수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에서 표시를 해가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니까 이 부분 오른쪽에 곱하기 해서 p제곱해서 결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때 p라는 것은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q제곱이 나왔으니까 q제곱이 약수가 되는데 이게 서로 소가 되는 거니까 p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n제곱 마이너스 2 부분들이 이제 q제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q제곱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서 얻어가면 각 값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Q가 이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또 풀었는데요. 짝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K의 제곱이니까 2K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2K 제곱보다는 크고 그 다음 숫자는 그건 뭐겠습니까? 2K 플러스 1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전개해주면요.
2k의 제곱에다가 또 4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4k 이런 4k 플러스 1 부분들이 뭐 이보다 좀 당연히 더 큰 내용이니까 이거보다 작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2k 플러스 1, 2k 이 부분들이 다 연속해지는 자연수인데 그 사이에 완전 제곱되는 숫자는 좀 어떻게 없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또 2k 플러스 1 때도 좀 알아보게 되게 되면 뭐 당연히 좀 이거 똑같은 거니까 2k 플러스 1 제곱 그 사이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없다라는 이야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말이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뭐 귀류법에 해당하는 내용 풀이 진행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박스 안에 채워야 내용들 됐고요. FQ가 이제 Q제곱 플러스인데 여기다 3을 대입해주면 F3을 하게 되면은 3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에다가 1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3을 대입해주면은 6에 7 되겠고 7의 제곱이니까 49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그러면 얼마가 돼요? 60이 되는 건가요? 6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50, 60 이렇게 뭐 큰 흐름 틀 아유 이게 따라가면서 조금만 좀 처리하게 되면 뭐 이렇게 못할 내용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의 내용들 조금 이해하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 가지고요 주어진 식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큰 흐름 틀에서는 이제 규律법 풀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반대 가정해 가지고 열심히 풀었더니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래 말이 맞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원래 말이 맞아. 이렇게 풀어가는 큰 틀의 이제 규律법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는 18의 양의 약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6의 양의 약수 갖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A 집합의 원소를 좀 열심히 좀 잘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1, 2,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 9, 18, 그 다음에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근데 6의 양의 약수면 1, 2, 3, 6 이거잖아요. 됐죠? 적어도 한 개의 6의 양의 약수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것에서 최소한 하나를 좀 가져야 되겠다니까 요거 부분 집합 개수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2의 4제곱 처리되는데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공집합 부분 이렇게 빼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최소 하나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의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가니까 나머지 원소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가져가야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계산은 60까지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조건이 뭐 이렇게 좀 두 가지 형태로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가지고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 뒤에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부분 집합에 수계하는 부분들,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 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수 0부터 2 범위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두 함수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fx, gx 그림과 같이도 그래프 주어져 있고요. 다음을 좀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실근의 개수를 좀 물어봤으니까요. y는 equal fgx 이런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y는 equal e-x 이런 그래프하고 두 그래프의 뭐 만남해서 교점 개수를 구해가는 것이 바른 풀이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뭐 그런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죠. f의 gx 이렇게 좀 그리려면요. 뭔가 종역에 있는 것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또 대입해가는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G에다가 좀 대입해 보려니까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 좀 다르니까요. 나눠서 좀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1, 맨 처음에 그래서 0, 1, 축을 좀 이렇게 정할까요? 0부터 1까지 대입한 거 이렇게 좀 대입해 가면 되겠죠? 대입한 결과 보게 되면 쭉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에서부터 0까지 결과가 나오겠고요. 이 결과를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1에서부터 0까지니까 이렇게 거꾸로 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제 2에서부터 0, 1, 2 그래프 잡아서 0까지 이렇게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쭉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0부터 2까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들을 좀 F에 좀 대입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원래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니까 중간에 2까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y는 equal e-x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데요. 아이쿠 이건 뭐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y절편 2 돼 있으니까 2 여기 되겠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교점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몇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하고 답해가면 되겠죠.
뭐 나중에 이렇게 E-X하고 그래서 이제 겁주는 요소가 좀 더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합성함수 그래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그려놨죠. 네, 절차 부분들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대입해서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정의역 부분 0과 1 사이, 1과 2 사이 이렇게 그려가는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절차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복잡해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으니까 연습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내부에 중심이 정사각의 꼭지점인 두 개의 부채꼴이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아, 중심이 이런 데 이렇게 잡았다고요? 알겠습니다. 넓이 합을 S라고 했을 때 넓이 좀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반지름 길이를 뭐 A 이렇게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뭐 대각선 길이 이렇게 좀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대각선 길이니까 7루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 넓이 부분들이니까요. 반지름이 AB가 나와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열심히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뭐 4분원이죠. 4분의 파이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부분하고 AB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1차하고 2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시시버츠 부등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1, 1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거나 같다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7루트 2 해서 제곱해주면 돼. 또 이 약분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처리해주면은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 결과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뭐 파이 부분 좀 자연스럽게 설해주고 A 더하기 B를 하라 그러면 4분의 49 53입니다 라고 정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4하고 그 다음에 49 좀 더하기 해서 처리. 하하, 스스로 이제 관계식을 이제 조금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뭐 반지름 길이 미지수로 해서 AB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니까 관계식 그 다음 넓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다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정보들 메모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필요 조건은 큰 집합이 되어라. 뭐 같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집합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4인 원 해서 이제 작다 되면 이제 원의 내부 이렇게 될 거거든요. 뭐 이쪽에 뭐 반지름이 있으니까 훨씬 더 큰 원이 되겠고요. A가 B의 여집합이다라는 얘기는 그럼 B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오호, 이건 뭐 벤다이그램 그래서 좀 표시를 좀 살짝 좀 해가게 되면 A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B의 여집합이면 바깥쪽은 그럼 B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와, B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체 집합 그러면 A 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대신 오른쪽은요 A B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교집합이 안 생기는데 이쪽은 이렇게 전체 집합이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B 되더라도 교집합이라는 부분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집합 모양이 더 훨씬 더 오른쪽 Q 명제가 훨씬 더 다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이거는 이제 뭐 X는 0 그리고 또 Y는 0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되는 부분들이 세 번째 보기에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제곱하면 2xy는 마이너스 2xy 이렇게 쳐야 되니까 xy는 0입니다. 이런 결과들이니까 이거는 또는이죠. x는 0 또는 이렇게 되고 y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이쪽도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4번 문제 풀이하면 이건 xy가 1보다 크다 되어 있고 뭐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이쿠 이건 뭐 곱하기해서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당연히 1보다 큰 결국이 되고요. 그 아닌 경우도 있죠. 뭐 2분의 1에 10 이렇게 뭐 곱하기 뭐 다양한 종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쪽 집합이 더 큰 집합. 이게 이제 그럼 정답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여기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0이고 0이고면 몇 개 뭐 5번 부분 보게 되면요. 0이고 0이다 그러면 1, 4분면 부분에 있는 이런 순서쌍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제곱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2xy 되겠고 여기는 2배의 절대값 x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y의 절대값이 xy로 이렇게 풀려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xy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하하. 그렇게 되게 되면 양양도 있지만요. 음음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오른쪽 집합이 더 훨씬 더 Q 집합이 더 큰 집합. 정답은 뭐 4번이 돼가는 뭐 진주 결과를 구해볼 거고요. 됐습니까?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가게 되면 문제에 좀 혼란에 빠지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 충분 조건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즉 집합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뭐 전체 집합부터 좀 이제 구하게 되면요. 45, 그러니까 1, 4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5, 9, 45, 뭐 이렇게 이런 차례인가요? 5, 9, 45, 그 다음에 35, 45 이렇게 좀 차례가면 되겠죠. 5 곱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약수의 개수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게 좀 구해놓은 것 같습니다. 됐죠? A집합, B집합 되어 있는데요. 차집합 B 해주게 되면 어떤 원소인가요? A에만 있는 원소 지금 1, 3 이렇게 처리되겠죠? 1, 3이라는 원소하고 X하고 집합 해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X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X 이런 집합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1이라는 원소는 있어야 되겠고 3이라는 원소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B합 X는 X다라는 얘기는 B집합에 X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X집합에 좀 B집합에 있는 원소 5, 9 이런 원소들은 여기 이제 모두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A집합, B집합에 있는 원소들 4개는 뭐 다 제한 조건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을 좀 여유있게 만들려면 15하고 45 이런 것만 좀 자유가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부분집합 4종류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좀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있는 조건들 메모를 통해서 그 메모 과정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A차 집합 B 1,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X하고 교집합은 1이다. 1이라는 원소는 있어야 되겠고 3이라는 원소는 있으면 안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B합 X는 X, B집합에 있는 원소 물론 이제 이런 뭐 이미 B집합에 있는 원소 5, 9 이렇게 되는데 이 5, 9라는 원소는 반드시 B집합에 X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조건들 되죠? 조건 메모 정확하게 좀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어떻게 분할이 풀이 가능한 뭐 부분집합 개수가 이제 2의 n제곱되는 그런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뒤쪽 마지막 처리는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x-1 절대값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를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든 실수 x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도 있는데 여러 번 그려야 되면 불편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 이런 부분들을 먼저 치환해서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 그러면 i가 x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x 이런 모양대로 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은요. 절대값 x-를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좀 x 이렇게 된 그래프에서 이런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은 뭐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이 x 값은 이제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fx는 이꼴 2분의 1 이렇게 또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치환해서요 fa는 이꼴 2분의 1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 절대값을 이렇게 그려서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기 값이 이제 2분의 1, 여기 값은 2분의 3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요. 최종적으로는 fx는 2분의 1, fx는 2분의 3 해서 이 두 개의 과정을 좀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 그래프 좀 이렇게 좀 그려가게 되면 2분의 1 되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좀 아이고 숫자가 좀 똑같은 거니까 이건 뭐 2분의 1,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2분의 3 긋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1에 대해서 대칭 구조니까 작은 쪽 큰 쪽에서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확한 값을 구하라면 계산해주면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서도 대칭 구조로 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쪽 부분들 2분의 1, 2분의 3도 대칭 구조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런 값을 좀 모두 더하게 해달라. 물론 정답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성함수가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한쪽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양쪽 그려서 또 겹치고 그 다음에 또 그 값들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뭐 불편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치환에 대한 요소로 해서 만나는 부분들 됐습니까? 그 y는 이꼴 fx 이런 부분하고 y는 이꼴 x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버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를 좀 풀어간다라고 이제 결론이 되겠고 또 역시 그 부분들을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좀 바뀌어간 부분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막 근을 정확하게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개수라든지 합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복잡해졌으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연습하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4번입니다. 두 조건 BQ가 P
Q 주어져 있습니다.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a, x-2 인수분해가 좀 되겠고 x-b, x-4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본 표시가 다 되겠죠.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그러면 P 집합이 좀 작아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근데 A가 이게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거군요. 2라는 숫자는 확실하게 아는데 A가 좀 이렇게 좀 작을 수도 있고요.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되겠는데요. 2라는 숫자를 확실하게 아는데 A가 좀 이렇게 더 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오른쪽 집합은 좀 더 커야 되는데요. B 부분들에 이제 여기 4가 좀 있는 거죠. 4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럼 B 값이 이렇게 쪽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4가 또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죠? B 값 부분들 또 처리해서 이렇게 B 값 부분도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속 들어가는 모양들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순수상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A 값이 지금 정수 이렇게 돼 있죠. 아, 근데 0보다 크거나 더. 어이구, 다행입니다. 이런 게 좀 있죠. A, B 순수상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A를 뭐 기준으로 해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B 값도 0 되면 되겠죠. 뭐 같아져도 상관없으니까. A 값이 1입니다 라고 처리되게 되면 B 값은 0도 되고 1도 되겠죠. 이렇게 좀 두 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 값이 2가 되게 되면 B 값은 0, 1, 2, 2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현재 지금 하나, 둘, 셋, 6개가 되는 거야. 6개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자꾸 A를 쓰게 되죠. 순수상 뭐 3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요 아래쪽 벤 다이그램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B 값은 0, 1,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여기 좀 3에서 3개가 되겠고요. A 값이 4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4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또 역시 0, 1, 2 해서 개수를 좀 구해가는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6개가 얻어지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산 개수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개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충분 조건이 된다. 됐습니까? 쑥 안에 뭐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조건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벤 다이그램 인수분해가 좀 다 돼 있으니까요. 범위 표시를 좀 해가는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문자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보다 좀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영신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참수 fx 그린 거 같이 주어졌을 때 어이쿠 합성을 또 3번 해야 되는가요? 만족하는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참수 구해져 있으니까 이참수를 좀 구해볼까요? 뭐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x-1, x 플러스 3 이런 형태로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면 좀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4a는 이퀄 마이너스 3 처리해서 a 값은 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는데 좀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이건 함수식이 필요한 건가요? 아 이게 그냥 치환하면 되는 거죠. f에 이렇게 좀 덩어리에서 0 되는 부분들 그러면 0만 들어보니까 이렇게 값이 해주는 거니까요. 결국은 fx 이렇게 돼서 만족해주는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fx 이렇게 되는 값이 한 번에 또 1입니다. 이걸 좀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이제 값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3 되는 값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fx는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하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되는 부분들이 좀 그런 건가요? 1 되는 부분들은 그럼 y에다 1을 이렇게 그게 되면 값이 이제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fx는 하고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눈이를 좀 구하긴 뭐하고 그럼 이제 이게 좀 대칭 구조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하면 되겠죠.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럼 이제 최종 답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1 되는 부분 이렇게 그게 되면 이렇게 근이 있으면 얻어지면 되겠죠. 또 실근의 또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대칭축이 있으니까요.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좀 생각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1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려면 1보다 좀 큰 값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값들이 좀 되는 거죠. 이런 값들 역시 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되는데 마이너스 3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형태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이런 그 형태는 좀 나오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요. 이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겠죠? 이쪽은 좀 근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은 이렇게 좀 4개 정도가 생기겠고요. 이런 4개 이근을 모두 더하게라.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뭐 대칭축이 뭐 끝내 좀 따라다니면서 우리한테 좀 이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축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함수식은 뭐 굳이 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였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합성함수 여러 번 돼 있을 때는 치환에 의해서 요 x 값들이 이렇게 좀 구해진 거죠. 마이너스 3하고 1.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두 함수 사이의 관계니까 역시 또 치환한 개념 됐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부분들 마이너스 1이라는 값,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1 이렇게 되는 이런 값인데 이건 뭐 대칭축에서 하면 판단이 잘 안 되니까요. 여기 1 마이너스 3 요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작은 값 조금 더 큰 값 여기 판단한 거죠. 조금 더 큰 값 조금 더 작은 값. 물론 이제 알파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알파는 0보다 큰 이라는 숫자.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 답이 되겠고 이런 부분 답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뭐 꼭 시점에 y좌표가 나와 있었으니까 뭐 함수식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 자, 이런 부분들 근을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대칭축을 이용해서 표시한 부분들 이런 것 좀 참고를 하면요. 수월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5번 영신우 고시문의 마지막 문제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은 좀 불편한데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도 우리가 좀 공부한 내용들 아주 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좀 점검해 갈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신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